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감원 빚 많은 기업 집단 36곳 선정이라 하던데 어느 정도로 빚 많은 걸까요? 호반도 들어갔다는데 호반은 튼튼한 것으로 알았는데요. 금감원 빚 많은 기업 집단 36곳 선정. 쿠팡, 호방건설 신규 편입했다. 이건 그냥 많은 순서예요. 여기 많다고 해서 그냥 다 위험하다는 소리 아니에요. 보시면은 삼성, LG, 한화, 포스코, CJ 선정이 됐고요. 쿠팡, 호방건설, 에코프로, 셀트리온 등 4곳이 신규 편입이 됐다. 그리고 총 차입금 2조 1618억 원 이상이고 은행권 신용공여 잔액이 1조 332억 이상인 36개 계열 기업군을 주채무 계열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좀 애매하게 왜 이렇게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한 1조 넘어가는 곳들이라는 거죠. 현대백화점, 넷마블, DN, 세아, 태영, 대우조선해양 6개 계열은 제외가 됐다. 자, 태영이 빠지고 호반이 들어갔습니다. 태영이 위험해요, 호반이 위험해요. 그냥 빚 많다고 그냥 위험한 건 아니죠. 여기 보면은 뭐 신규 투자 확대로 차입이 늘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 2차전지 이야기 많이 나오는 곳이잖아요. 저기 빚 많아가지고 망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개미들 잠깐납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빚이 많은 게 위험한 게 아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압구정현대 뭐 80억에 신고가 찍고 샀다는 거, 이거 전액 대출이라고 그랬죠. 전액 대출 중에서 주담대 받고 나머지는 주담대로 받았죠. 여기는 주택담보대출에다가 나머지는 주식담보대출로 받았는데 이 주식담보대출 증여받은 300억이고 여기서 배당이 15억이 나오니까 연 원리금 4억은 충분히 갖고도 남는다. 근데 지금 누군가가 연끌을 해서 8억짜리 집을 사는데 이제 4억 대출을 받는다고 해봅시다. 근데 연봉이 3,600인데 원리금만 연 한 2천만 원씩 나간다고, 2천만 원 나가면 빌려주지도 않죠. 근데 막 이리저리 끌어다 써가지고 2천만 원씩 나가요. DSR 최대한 받을 만큼 받고 거기서 이제 피해가지고 이런 사람들, 이런 것들은 위험하죠. 빚은 이 사람이 많죠. 80억 전액 대출 받은 거랑 4억 대출 받은 거랑 빚은 이 사람이 20배가 많은데 위험한 건 이 사람보다는 이 사람이 훨씬 더 위험하죠. 그런 것처럼 빚이 많다고 위험한 게 아니다. 근데 지금 왜 그러면은 빚이 늘었는데 위험하냐? 그만큼 벌 수 있는 만큼 빚을 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DSR이 왜 중요한 거예요? 소득 대비 대출이니까. 이거는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이 DSR 언제 나왔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바젤3에서, 바젤3의 IFRS 9에서 보면은 미래 손실을 대비하라고 그랬습니다. 미래 손실을 대비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LTV랑 DSR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LTV는 집값 대비죠. DSR은 소득 대비고, 그러면 LTV 40%랑 DSR 40%의 차이점. 예를 들어서 LTV 40% 잡고서 5억짜리 집을 샀어요. 2억을 빌려주는 거죠. 근데 이 집값이 1억 5천까지 떨어져 버리면 은행은 무조건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 근데 똑같이 이렇게 샀더라도요, 소득 대비로 40%씩 갚는 거기 때문에요, 이 집값이 떨어지든 말든 이 사람은 갚을 능력이 있기 때문에 경매 안 넘기고 계속 받아낼 수 있는 게 맞다.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도 소득이 되는 사람들한테 가치가 떨어지더라도 빌려준 은행이 손해보지 않도록 하는 게 DSR이에요. 왜냐면 금융위기가 터졌기 때문에. 금융위기 왜 터졌어요? 집값 올라간다고 하니까 대출을 막 내준 거예요. 일본 법을 왜 터졌어요? LTV 120%씩 내줬으니까. 120%씩 내줘도 1억짜리 땅을 사는데 1억 2천을 빌려줘요. 근데 그 땅이 2억이 되니까 나는 그 땅으로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부풀리다가 망하니까 한꺼번에 은행이 무너졌죠. 갑자기 가치가 뚝 떨어져가지고 그거를 다 은행이 돈으로 못 받고 물건으로 받는데 그게 경매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니까 금융위기가 온 거죠. 그러니까 DSR은 실질적으로 금융위기가 안 오도록 만드는 정책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DSR 언제 도입했어요? 미국 DSR 언제 도입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고 어느 정도 수습한 다음에 2014년에. 한국 DSR 언제 도입했어요? 2021년 7월부터 도입이 됐죠? 도입한 다음에 이번 정부 넘어오면서 뭐 하고 있어요? 특례 보금자리 DSR 적용 안 한다. 신생아 특례 DSR 적용 안 한다. 대환 대출 DSR 한도 높여준다. 50년 주담대 DSR 한도 높여준다. DSR을 시행하면 뭐해? DSR 다 빠져나가고 우회하거나 아니면은 아예 적용을 안 하는 이런 것들을 계속 풀어주고 있으니까 대출이 굉장히 부실하게 커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DSR이 도입되면 대출이 줄어들고 디레버리징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정부에서 디레버리징을 안 하게 하기 위해서 가진 짓거리를 다 하니까 지금 오히려
부채가 부풀고 있죠. 1분기 GDP 엄청 올랐다고 하면서 GDP 대비 가계부채가 떨어지고 있다. 이딴 소리 하고 있는데 그게 맞아요? GDP 우리나라 그렇게 많이 올라간 거 맞아요? GDP만 올라가면 뭐예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그게 안 되는데. 실질 소득이 떨어지는데 빚이 늘고 있어요. 근데 GDP 대비 가계부채가 떨어지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거기에다가 보험 약관 대출, 불황형 대출이죠. 보험 약관 대출 가계부채에서 빼버렸어요. 71조인데 지금. 빼던 시기 대비로 지금 한 20, 30조 가량 들었습니다. 보험 약관 대출이. 그거 적용했으면 GDP 대비 가계부채가 지금 줄고 있을까요? 늘고 있을까요? 그런 거다. 그래서 소득 대비로 빌려야 되는데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있는데 빚이 늘어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모른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빚이 단순히 많다가 아니라 채무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저 36개 기업보다 더 위험한 것들이 어디가 있어요? 허그 지금 재무 상황 보면 헉 하실걸요? 한전 어때요? 지금 여기서 다 감당하면서 지표상으로 나타나지 않게 하고 있을 뿐이에요. 한전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적자가 심화되고 있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전기세를 올려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전기세는 왜 적자가 심할까요? 기업들한테 퍼주니까. 기업들한테 전기를 싸게 내주고 있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비싸게 하면은 기업들을 엄청 피해가겠죠. 그렇다고 계속 싸게 해주면 한전이 계속 적자를 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물가 안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거 뭐 유류세이나 전기세 동결 이런 식으로 계속 버티면 여기 이런 데서 빚이 계속 늘어나면은 위험할까요? 굉장히 위험할까요? 이런 것들이에요. 빚 많은 기업 집단 36곳 지금 금감원이 빚 많은 기업 집단 36곳 선정해가지고 발표한 데 보면 어때요? 삼성, LG, SK 막 이런 데 들어가 있죠. 아, 빚 많은데도 보면은 다 대기업들이 안 위험하다 이런 인식 자꾸 심어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진짜 위험한 건 저런 데가 아니에요. 아까 빚 많은 데서 빠졌던 태형건설 같은 데 가봐라. 엄청 위험한데 지금 다 퍼부어가지고 살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신대건설 어떻게 됐어요? 엄청 위험해졌는데 이마트에서 돈 쏟아 부어가지고 살렸죠. 그러면서 지금 채권 시장은 어때요? 은행권 예적금 금리를 낮췄죠. 은행권 예적금 금리를 낮춰가지고 자금 조달 비용을 떨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권 예적금 금리를 낮추면은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건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주식을 사고 부동산을 사고 해가지고 자산시장 활성화를 시킬 수는 있겠는데 실질적으로 은행의 건전성이 떨어지죠. 은행의 건전성이 떨어지는데 그 건전성이 떨어지는 것을 은행채 발행으로 막고 있죠. 은행채를 잔뜩 발행하게 해줬다. 그래가지고 레고랜드 막 터졌을 때 은행채 발행해가지고 채권금리 칠 때는 은행 채권 발행 못하게 막더니 지금 은행채 한도가 얼마예요? 100%로 막더니 150%까지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채권 10조로 갚을 10조가 있으면은 15조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무제한으로 풀었어요. 그러면은 금융 같은 경우 지금 계속 언론에서 띄우죠. 연봉 많이 엄청 받네. 뭐 연봉이 1.1억이네. 뭐 그 윗대가리들은 3억씩 받네. 막 이런 것도 언론에서 엄청 퍼뜨려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금융채가 많이 안 올라가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다른 위험한 회사채들은 사람들이 수요는 한정되어 있으니까 더 안 사죠. 그러니까 회사채 금리가 튀죠. 회사채 금리가 너무나 튀니까 회사채를 내느니 차라리 자금 조달 비용 낮춰가지고 금리 싸게 하는 은행에서 빌리죠. 그러니까 은행의 기업 대출이 많이 늘어나면서 IMF 때를 넘어서는 기업 대출이 나오고 있는 거다. 근데 더 늘어나지 않도록 자꾸 주식시장에 유입시키려고 하죠. 그러니까 은행권에서 금리 더 못 올리게 만들죠. 기준금리가 3.5%인데 은행권에서 예금금리 얼마예요? 지금 물가가 2.9%인데 예금금리가요 2.9% 안 나오면요 마이너스 금리예요. 그러니까 누가 은행에 예금을 하려고 하냐.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몰리죠. 그러면서 몰리는 물고기들을 노리고 있는 게 외국인들이에요. 외국인들이 왜 단타 투기를 우리나라에 많이 하겠냐. 개인들이 주식시장에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물고기들이 주식시장으로 몰릴 수 있도록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언론에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경제 위기 오기 전에는 현금 확보하고 안전자산으로 자금을 이동해야 될 텐데 우리나라는 저평가됐습니다. 왜 저평가됐겠어요? 배당을 안 하니까 저평가가 되지. 우리나라만큼 배당 안 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왜 저평가가 됐겠어요? 주식 살 돈 다 부동산에 들어갔는데 부동산에 박혀가지고 그걸 깔고 앉으니까 주식은 조금씩 분할해서 팔 수라도 있는데 집 분할해서 팔 수 있어요? 내가 36평짜리 집을 샀는데 내가 34평만 살아도 되니까 2평만 팔아야지 이거 돼요? 자산의 70%가 부동산에 깔려있으니까 주식시장으로 유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부터 어떻게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근데 부동산 시장도 띄우려고 하니까 그거 안 되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핵심적인 문제예요. 왜 돈이 안 돌까? 부동산에 다 깔고 앉아있으니까. GDP만 높으면 뭐예요? 다 부동산에 깔려있는데. 이번에 GDP 성장한 거 보세요. 어디서 많이 올랐어요? 전년 대비로 GDP가 3.4% 올랐는데 그 3.4% 이상 올라갔다.
그 다음에 전분기 대비로 1.4% 올랐는데 1.3% 이상 올라간 거예요. 건설업밖에 없어요. 수출 많이 올랐다는데 수출도 그렇게까지는 안 올랐어요. 다른 거 다 올라봤자 0. 몇 %, 1. 몇 %인데 건설만 4%, 7%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부동산 공화국이죠. 근데 그 부동산을 짓는 게 생산성이 얼마나 되냐. 그러면서 부족한 건설사들 SOC 사업으로 살려주려고 하고 있죠. GTX에 갑자기 날치기 통과하고서 갑자기 막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이야기도 없던 막 GTX 노선까지 만들어가지고 막 이야기하고 있죠. 태양건설 무너진다고 하는데 그거 살리려고 지금 막 도로 공사 막 이런 거 퍼주고 있고 막 소각장 공사 이런 거 퍼주고 있죠. SOC 사업으로 살리고 있어요. 지금 일본 부동산 붕괴할 때랑 똑같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서 그렇게 깔려있으면 경제가 안 돌아간다고 그러죠. 그러면 언제까지 이걸 유지할 수 있겠어요? 부동산에 살기 위해서는 결국엔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모으고 빚도 더 낼 수 있죠. DSR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집값만 올라가는 걸로 빚을 더 낼 수는 없어요.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빚도 더 많이 낼 수 있고 돈도 더 많이 모을 수 있죠. 그러면 집값이 올라가고 집값이 올라가면은 분양가가 비싸도 사람들이 사주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개이득이죠. 근데 문제는 돈이 안 돌죠. 자영업자들 죽어가고 있다고 하죠. 기업들도 지금 좀비 기업들 늘어나고 있죠. 그러면은 지금 경제의 핵심인 허리 세대인 40대 남성들의 실업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고용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죠. 실질 소득 떨어졌죠. 그러면 이거 계속 끌고 가면 건설사들도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럼 결국 한번 정리를 해야 되는데 당장 건설사 살리려고 지금 안 죽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발표하는 거는 삼성이나 현대 이런 데 빚 많다. 진짜 위험한 건 좀비 기업들 발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기업들이 좀비 기업들이고 지금 위험하다. 이런 걸 발표해야 되는데 그냥 빚 많은 순서대로 내고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위험하지. 미국이 세계에서 빚이 제일 많은데. 근데 우리나라가 먼저 망할 것 같아요? 미국이 먼저 망할 것 같아요? 지금 빚 많은 걸 보여줄 때가 아니다. 저런 데가 빚 많으니까 안전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모양인데 절대 안전하지 않아요. 진짜 위험한 거는 자산 대비 빚, 그 다음에 매출 대비 빚이 얼마나 많냐. 좀비 기업이라는 건 뭐예요? 한계 기업이라는 건 뭐예요?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인 기업들을 말해요.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이라는 소리는 이자 갚는 돈이 내가 버는 돈보다 많다는 소리예요. 그런 데를 발표를 해야지. 그런 데는 그냥 퍼센테이지로 퉁쳐버리고. 정말 위험한 거, 정말 알아야 될 정보를 발표를 안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호방 같은 데 가가지고 생각보다 안전하니까 건설사들 안전하겠거니. 안전하게 뭐가 안전해요. 지금 PF 부실 엄청나게 터지게 생겼는데. 빚 많은 기업 집단 36곳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적자 기업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고 근데 문제는 내수가 안 돌아가기 때문에 적자 기업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이게 현실인 거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